다음 표준화석과 시성화석의 차이. 표준화석은 특정 시대에만 살아. 그래서 이 화석이 나오면 얘 언제 거다 이렇게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고,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왜? 특정 환경에만 살아.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표준화석은 생존기간이 짧아야 돼. 즉 특정 시대에만 살아야 되고, 그 대신 여기저기 다 살면 좋아. 그런데 시상화석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좋아. 지금 이런 조건에서 사니까 옛날에도 이런 조건에서 살았겠지. 오케이? 대신 분포 면적은 특정 환경에만 살아야 돼. 그래서 고사리는 어떻고, 산호는 바다에서 살았고, 조개는 갯벌, 바다와 육지의 경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지진시대 정의가 뭐야? 지진시대 정의가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 지진시대 정의가 뭐라고?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록은 다 어디서 또 있다? 땅 속에 있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생물계의 큰 변화, 대규모 지각 변동이었어. 뭐라고?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보통 멸종을 기준으로 하죠.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멸종했을 때. 그리고 대규모 지각 변동인데, 대규모 지각 변동은 기준을 뭐로? 부정합으로 했다고. 뭐로 했다? 근데 보통 대규모 멸종하고 부정합이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석한부리한테 엄청 길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올수록 점점 시간이 짧아져. 자, 고생대 시작 언제라고 외우라 그랬어? 5.5. 응? 대충 5.5로 외우라 그랬지? 뭐 책에서는 5억 3,900만 년 전 필요 없다 그래서 5.5로만 외워도 돼. 중생대 언제 시작? 2.2. 2.5. 신생대 언제 시작? 0.66. 요 정도만 외우고 있어도 훌륭하다 그랬죠? 시대 구분 외우셔야 돼. 자, 고생대 특징. 대체로 온난했지만 빙하기가 최소 2회는 있었다. 몇 번? 왜 최소야? 모든 기록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 2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체로 온난했다. 왜 온난해? 고생대 전체 시기에 거쳐서 고사리가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어요. 양치식물 고사리 종류거든? 대부분 우리나라 봄철 날씨 같은 때 잘 살잖아. 두 번째, 성칸부리아 고생대 때란다. 성칸부리아 때는 빙하기가 여러 번 있었을 건데 기록이 없어. 왜? 너무 오래돼서 남아있는 게 있다 없다. 성칸부리아 때 거. 성칸부리아 때 거 거의 남아있는 게 없어. 그리고 육지 생명체가 아예 없어. 이때는 바다 생명체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빙하기가 몇 번 있었는지 진짜 확인하기가 어려워. 근데 여러 번 있었을 것으로 본다. 화석이 거의 없다. 화석이 나와도 저때는 생물체 바닷속에만 있던 애들이 딱딱한 부분이 없고 막 해파리 같은 애들 이런 종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화석이 남았을까? 별로 남지도 않았어. 발견되는 개수도 좀 적고, 그리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얘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도 부서져 나가서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과거를 알기가 되게 어렵다. 모든 생명체는 어디서만 살았다? 왜? 자외선. 오존층이 아직 없어서 쏟아지는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서 살 수가 없었어. 그러면 오존층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산소가 생긴 다음이라 그랬지. 산소 누가 만들었어? 남세균이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그 남세균의 흔적이 현재 뭐로 남아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로 남아있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해볼까 이거 둥글둥글한 돌멩이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거를 이렇게 절단해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남세균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오케이? 얘가 산소 만들어주고 산소가 공기 중으로 나와서 자외선 만나니까 그제서 오존층을 만들었고, 오존층 만들어졌으니까 자 육지로 올라갑시다 한 게 고생대잖아. 고생대 대체로 온난했지만 빙하기 몇 번? 2번 있었다라고 봐요. 여기서부터는 최소라는 말을 잘 안 써. 2번 정도 있었다. 그리고 판게아 대충 언제? 3억 년쯤 전에 판게아가 만들어졌다. 고생대 끄트머리쯤에 판게아가 만들어졌다. 저기 언제 쪼개져서 다시? 중생대 초창기. 오케이? 그 여기 중생대 때 보면은 여기에 판게아가 분리됐다 있지? 요거는
2.20년전. 그래서 시기 정도 고생대 말에 판계가 만들어지고 중생대 초에 판계가 다시 찢어지고. 다르네요. 그래도 8천만 년 지났어. 오존층이 만들어져서 자외선을 만드니까 육지 생명체. 그래서 고생대 최초 시기를 캄브리아 폭발기라고 불러요. 뭐가 폭발한 게 아니라 생명체의 가지수가 갑자기 증가한다. 폭발적으로 가지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캄브리아 폭발기. 고생대 최초를 얘기해요. 그리고 표준화서 제발 좀 외우자. 내 장담할게. 나중에 이거 책 2권 1단원 있지? 전체를 묶어갖고 한번 테스트 또 할 거야. 그때 이거 5개 쓰시오 내가 낼 거야. 표준화서 가지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괄호 맞춰주고 다 쓰라 그럴 거야 내가. 생물 육지에는 대형 곤충과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어요. 내가 곤충 얘기했지? 잠자리 날개 한 짝 80cm 그래서 이렇게 피면 한 2m쯤 됐다 그러는 거. 그리고 너네들 징그러워했던 그 진해 비슷한 애들 막 3m씩 됐다 그랬잖아. 대형 곤충의 번성 시대. 식물은 누구 번성 시대? 양치식물. 그리고 동물 중에서는 양서류 번성 시대였다. 깨구리 같은. 그리고 중생대로 넘어가서 중생대 유일하게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다.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다. 왜?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것 때문에 온실 효과가 되게 심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소행성 때문에 대멸종이 있지만 사실 고생대 말 대멸종이 가장 심각한 대멸종이라고 했어. 그래서 고생대 말의 대멸종 페른기 대멸종이라고 해. 근데 대멸종 5번 중에 3번째 거거든. 3번째가 제일 높지. 얘는 5번째야. 중생대 끝이 5번째 대멸종이야. 아마 소행성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파충류가 번성을 했고 식물은 거시 식물이 번성을 했다. 은행나무와 소철 얘네들이 거시 식물의 대표 주자야. 은행나무를 그래서 사람의 화석이라고도 한다 그랬지? 대표적으로 표준화서 계속 기억하시고. 신생대 빙하기가 몇 번? 4번.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라고 했어. 히말라야 산맥, 즉 인도하고 중국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이 약 3천만 년쯤 전부터 만들어진 거야. 히말라야 산맥 언제 만들어졌다고? 3천만 년 전에. 그리고 생물 포유류 번성시대. 저 포유류가 새끼를 젖 먹여서 키운다라는 뜻이에요. 저 포유, 안아서 젖을 먹인다. 안을 포자에 정유자를 써서 이렇게 안아서 새끼를 키운다. 오케이? 속시식물 번성시대. 대표적 화석 기억하시고. 대멸종 몇 번 있었다고?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언제? 고생대 말인 페름기 대멸종. 꽈가 70%나 대멸종을 했다고 했어. 오케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근데 대멸종이 꼭 나쁜 거다? 아니다. 누군가 멸종하면 생태계의 다른 놈한테는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안 덥니? 네. 긴팔 입고 다녀. 야, 오늘 저 밤부터 비 온다 그래도 낮에 지금 밖에 되게 후덥지근하잖아. 근데 긴팔을 입고 다녀. 근데 타는 거 싫어. 어? 살 타는 거 싫어. 잽싸게 돌아다니는데 양산을 써. 요즘 남자들도 양산 쓴대. 다음 변이. 변이는 개체마다 같은 종에서 개체마다의 차이점을 변이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다 코는 다 있죠. 근데 코 모양이 다 똑같으냐? 그 차이점이 변이라고. 형질의 차이. 왜 차이가 나? 유전자가 조금씩은 차이 나니까. 유전자가 차이 나서 아마 니 코랑 내 코랑 단백질 한두 개 정도 차이 날 거야. 단백질 한 수백 개가 연관이 돼 있을 건데 그 중에 한두 개. 그래도 코 모양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게 유전자 차이다. 일반적으로 변이는 유전적 변이를 뜻해요. 변이 이러면 뭐 사실 형질 외모의 차이가 변이기도 하지만
근데 보통 야 변이가 일어났어 이러면 유전자가 바뀌었다라는 걸 뜻해요. 유전자가 바뀌었으니까 형질도 바뀌는 거겠지? 오케이? 다음 유전적 변이 보통 돌연변이를 뜻합니다. 없던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돌연변이야. 그래서 너네들 돌연변이원 이래서 뭐 학교에 그 많았던 학교 많았던 자외선, 방사능 이런 게 우리 유전자를 쪼개고 픽스되는 과정에서 염기 순서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져요. 유전자가 깨지던지. 그래서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고요. 엄마 아빠가 준 대림유전 상동염색체를 이가염색체를 만들어서 자손한테 다시 나눠서 주죠. 이때 유전자 염색체에서 구조 일부를 바꿔가는 교차라는 과정이 일어나. 그러면 내가 자손한테 물어줄 때는 엄마가 준 염색체, 아빠가 준 염색체를 적절히 조합해서 후손한테 물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유성생식을 한다는 뜻은 유전적 다양성을 공급해주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생식세포 조합할 때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대요. 비유전적 변이. 그리고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난 거 내가 뭐라 그러냐?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획득 형질 태어난 이후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형질을 뜻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지? 전쟁터 나가서 탈 하나 떨어지면 자식 낳으면 탈 없이 나오냐? 그런 경우는 없지. 그치? 그리고 암 환자가 자식 낳아도 암 걸린 애기가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획득 형질. 엄청 열심히 운동해갖고 근육이 우퉁우퉁하게 돼서 보디빌더가 돼서 애기가 근육질 자라면서 나오냐?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걸 획득 형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유전된다 안 된다. 유전이 되려면 어디에 변이가 있어야 돼? 생식세포에 변이가 있어야 돼. 어디에 변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체세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유전되지 않아요. 왜? 야, 여기 돌연변이 일어나봤잖아. 여기서 생식세포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암이라든가 백혈병도 후손한테 유전되는 건 아니야. 대신 그 똑같은 변이가 자식한테도 일어나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다음 진화. 환경에 맞춰서 적응해가는 거 적응과 진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과정에서 여러 종의 생물 종이 형성이 된다. 환경에 따른 자연 선택의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남모양 적혈구증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남모양 적혈구증은 뭐야? 되게 살기 불편한 병이죠. 달리기도 못해. 계단도 몇 개만 올라가면 헛헛거려야 돼. 운동이라는 걸 못하고 산단 말이야. 근데 아프리카 가면 어떻다? 오히려 생존에 유리해. 말라리아에 잘 안 걸려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이 형질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은 유전자인데 아프리카 가면 오히려 생존에 도움이 돼. 즉 어떤 특정한 형질은 무조건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그 유불리를 누가 판단해 준다는 얘기야? 환경, 자연이 선택해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연 선택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 돼. 옛날에 다윈이 벌써 한 거의 200년쯤 전에 주장을 했죠? 자연 선택설을 주장을 했어. 과잉 생산. 여기 100마리만 살 수 있는데 150마리가 태어나 버린 거야. 그 과잉 생산이지. 근데 먹이가 100마리 분이니까 경쟁해야지. 그래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도태됩니다. 자, 생태계에서 도태된다. 무슨 뜻이야? 생태계에서 도태되면 무슨 뜻이야? 멸종. 죽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생존 경쟁 중이죠? 뭐 가지고? 학교에서 성적 가지고 생존 경쟁 중이잖아. 근데 다만 인간은 성적에서 좀 도태돼도 죽지는 않죠. 국가라는 뭐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 때문에. 그 대신 거기서 머리가 좋고 성적이 좋은 애들은 상위권의 좋은 직업과 고액 연봉, 더 편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겠지? 어떻게 보면 너네들도 지금 경쟁 중인 거야. 내가 봐서. 그런 경쟁이 거의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구 인구가 지금의 5분의 1 이하로 줄면 될 거야. 여기서 둘, 셋, 7명 있는데 이 중에
한 2명 남고 다 없어졌다는 얘기. 내가 봐서. 지금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지구 인구가 25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거의 80억이거든?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30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확 늘어난 거야. 자, 먹이나 서식지, 짝을 찾는 거 다 경쟁을 하게 되겠지? 그런데 생존에 유리하지 못한 불리한 애들은 도중에 죽어버리겠죠. 그럼 자손을 남길까 못 남길까? 자손을 못 남긴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남겨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생존에 불리한 유전자를 갖고 있던 애는 다 빨리 죽으니까 그 유전자는 후손한테 전달도 제대로 안 되겠지. 이렇게 몇 세대 반복하면 어떨까? 그 불리한 유전자는 사라지게 돼요. 이게 도태야. 생존 경쟁을 통한. 근데 죽을지 말지 누가 선택했어? 환경. 자연 선택했죠? 오케이? 그걸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애를 적자 생존. 뭐라고? 더 적당한 놈이 살아남았다. 자연 선택. 자손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유리한 애들은 자손을 남길 수 있고 불리한 애들은 자손을 못 남겨. 자손을 남겼다는 얘기는 후대로 유전자를 전달했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여러 세대를 지나면 생존에 불리한 유전자는 아예 세상에서 사라지고 유리한 유전자 위주로 남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원래 다양했던 애들 중에 특정한 종만 남겠죠. 근데 이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자연선택적 과정 있지? 순서는 꼭 좀 기억하라. 근데 자연선택적 한계점이 있었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요. 그때 당시는 다윈이 주장할 당시는 유전자의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유전자, 염색체, 유전의 원리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주장 못했어요. 사실 저렇게 증명이 안 된 것들은 대부분 도서관 구성탱이의 논문으로 짱박혀서 사람들이 몰라야 정상이거든. 근데 왜 전 세계에 널리 퍼졌냐?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쓰였다 그랬잖아. 적자생존. 우리가 니네보다 더 진화한 종족이니까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는 걸 받아들여 라는 그런 이론으로 쓰인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이론이 틀린 이론이? 아니, 제국주의에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생태계에서 맞는 이론으로 재조명받은 거죠. 다음,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핀치새의 입모양, 부리 모양이에요. 원래 핀치새는 부리 모양이 다양했었다고. 부리 모양이 어땠다? 다양했다. 근데 이쪽 섬에 딱딱한 열매밖에 없어. 그럼 주둥이가 두꺼운 애들은 살아남겠죠? 얇은 애들은 열매 못 먹고 죽을 거야. 반대쪽은 선인장밖에 없어. 그럼 좀 낀 애가 살아남기 쉽겠죠? 안 그러면 짧은 애들은 가시 찔려갖고 못 먹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섬에는 부리가 긴 애들만 살아남고 저 섬에는 부리가 두툼한 애들만 살아남고 나중에 보면 두 종류가 같은 거로 보니까 완전히 새로 다른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먹이 때문에 자연 선택되는 상황. 오랫동안 먹이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를 한 얘기야. 남아의 격결부 중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불리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즉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이 된 것이다. 말라리. 항생제 내성균. 원래 지구상에는 항생제 내성균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1940년대 이전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그런 세균은 별로 없었어. 그러다 이제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항생제를 쓰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균을 가진 애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누가 더 많다? 내성을 가진 애들, 내성 유전자 가진 애들이 훨씬 많아요. 선생님이 직접 연구한 거라니까 저거는. 그래서 저기 파푸아 뉴기니 그 해저 5,000m에서 그 뻘 가지고 미생물을 분리해봤거든? 근데 거기도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놈이 있어. 무서운 세상이야. 유전적 다양성. 같은 생물이라도 유전자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형질의 차이가 다 나타난다 그랬지? 근데 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멸종 가능성이 낮아져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환경 한 변에도 많은 애들이 죽어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멸종 확률이 낮아져요. 오케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전자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그럼 겉으로 보면 형질이 다양할수록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종 다양성 이거 시험에 많이 나죠? 종수가 많을수록 얼마나 숫자가 비슷하게 분포하느냐, 고르게 분포하느냐. 요 두 개 순서대로 따지는 거라 그래서 먼저 종수, 그 다음에 얼마나 균등하게 고르게, 뭐 균등하게나 고르게나 똑같은 얘기야. 이거를 종 다양성. 즉 생태계 하나 안에 얼마나 다양한 애들이 살고 얼마나 골고루 사느냐. 저 종 다양성이 높아야 안정적인 생태계다. 오케이? 종 다양성이 높아야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고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멸종당하는 애들이 오히려 없어져요. 오히려 천적이 나 잡아먹는 애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멸종이 쉽지 않아요. 아니야. 먹이를 다양하게 먹을수록 이 먹이들이 멸종을 안 당해요. 생태계 다양성은 여러 환경이 있어야 종 다양성이 높아지고 종 다양성이 높아야 유전적 다양성도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전적 다양성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의식주. 더 얘기할 거 있어 없어? 없죠? 시험에 나오면 얘네들이 나올 거예요. 특히 이거 버드나무. 이거 내가 뭐로 가르쳐줬어? 아세틸살리실산. 아스피린. 그리고 디기탈리스라는 심장병 필요제. 주목에서 항암제. 그치? 얘기해줬잖아. 주먹에서 뽑는 항암제. 푸른 곰팡. 이건 진짜 많이 나오지. 푸른 곰팡 항생제. 페니실린. 뭐라고? 최초의 항생제. 이 정도는 외워야 돼. 페니실린. 버드나무에서 뭐? 아스피린. 진단반에 책에 다 적어줬어요. 적으라고. 뭐라고요? 아스피린? 아스피린 몰라? 두통약의 대명사 아스피린? 아스피린 알죠? 상품 이름이에요. 아세틸살리실산을 이렇게 알약으로 만들어서 파는 상품 이름이야. 같은 성분으로는 개보린이죠. 그리고 에너지 생산도 할 수 있고 식미적 같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가르치면서도. 문제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첫째가 서식지를 자꾸 파괴해요. 인간이 숲을 없애고 자꾸 개발을 하죠. 도시 만들고 공장 짓고, 그치? 서식지가 없어져.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단편화예요. 단편화가 뭐였지? 서식지가 쪼개지는 현상이야. 왜 쪼개져? 대부분은 도로 때문이야. 그래서 로드킬 당하고. 근데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숲의 중앙에 사는 대형 동물들은 서식지가 없어질 수도 있다. 불법 포획 남에게도 뭐 더 설명할 것도 없고. 외래종은 왜 문제가 돼? 천적이 없어요. 생태계에서 천적이 없으니까 얘 개체수를 컨트롤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잖아. 그러면 그 생태계의 일원이 돼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뉴트리아라는 입다반한 쥐새끼 종류. 원래 먹으려고 들여왔다가 아무도 안 먹으니까 그냥 버린 거야. 그랬더니 생태계에서 아무도 얘를 안 잡아먹어. 근데 문제는 얘가 잡식성이고 이것저것 다 잘 처먹어. 그러니까 쪽수가 팍팍팍팍 늘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농사 짓는데 와서 배추밭 다 뜯어먹고 자빠졌고 무 다 뽑아먹고 자빠지는 거야. 문제가 돼 안 돼? 그래서 이거 한 마리 잡으면 뭐 2만 원, 3만 원 현상 걸리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 개체수가 컨트롤 되고 있어. 우리나라 야생 고양이 종류인 사기라는 애가 있거든? 사기 얘한테 맛을 들여가지고 사기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얘 개체수가 조정이 되고 있대. 조만간에 멸종될지도 몰라. 가시박 분류기는 진짜 문제야. 환경오염 내는 거. 특히 석탄, 석유를 쓰면서 환경이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뭐 때문에? 석탄석유를 쓰면 이산화황 같은 게 생기거든. 요거 물에 넣으면 그대로 산성비야. 산성비가 떨어지면 호수도 망가져, 숲도 망가져, 땅도 망가져. 그래서 화석 연료를 쓸 때 황을 제거한 상태로 쓰는 거예요. 요즘이야 너희도 그거 구분 안 하지만 선생님 니네들 말할 때도 주유소 가면은 일반 휘발유가 있고 저유황 휘발유가 있어. 그래서 저유황 휘발유가 비싸. 근데 요즘은 다 그냥 저유황이야. 요즘은 일반 휘발유 저 군대에서만 써요. 일반 휘발유는 저 군대에서만 쓰고 그것도 요즘 이제 못 쓰게 하지. 그래서 옛날에 유연, 무연 이랬어. 유연은 황이 아직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래서 막 하면 까만 확 나와. 그랬었어. 근데 요즘은 아예 그게 없어요. 시중에서 팔지를 않아. 산성비가 내리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노력하자. 개인적인 노력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잘하고 분리수거 잘하고 쓰레기 버리지 않고 생태 통로 뭔지 기억해 두시고 국제적에서는 요 암사협약 물새들과 관계되는 암사협약 하나만 똑바로 알아두자라고 했었지요. 그치? 기억하세요. 그러면 답을 다 불러줬어요. 혹시 다 바로 못 채운 사람 있나? 너 혹시 첫 페이지 못 채운 거 있니? 제가 제 좀 빌려주세요. 자 전달 혹시 빅한 못 채우고 있으면 그거 못 채우시고요. 지금부터 5분 정도 시간을 더 주겠습니다. 안 외워진 거 빨리빨리 외우세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테스트 보는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지금부터 할 거 중화 반응. 중화 반응. 중화가 뭐냐? 산 플러스 염기야. 산성이랑 염기성이랑 결합을 해서 뭐가 되는 반응? 중성이 되는 반응이 바로 중화 반응이야. 누구랑 만나서? 산성 물질, 염기성 물질 만나요. 그러면 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배웠어? 지난 시간에 H 플러스. 염계는 뭐 들었다고 배웠어? 딱 만나면 뭐가 될 거 같냐? 별표. 별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선생님이 옛날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시절에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꼬박꼬박 나오는 게 저거예요.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 미리 얘기합니다. 다음 화학 파트 쪽지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쓸 거예요.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을 쓰시오. 그럼 딱 요거 쓰면 됩니다. 누구 만나서? 산에 H 플러스, 염기에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돼. 그러면 산의 성질은 H 플러스 때문에, 염기의 성질은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데 둘 다 없어졌죠? 그래서 중성이 되는 반응이야. 그래서 중화 반응이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누가 만나서? 산과 염기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져? 그리고 염이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열도 만들어져요. 이거 하면 따뜻해져요. 이 열을 아유 씨 여기까지밖에 녹화 안 되는데 좀 옆으로 쓰자.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과 열을 만드는 반응, 이것이 중화 반응이에요. 이 열을 뭐라고 부른다? 중화 반응에서 나와서 중화
열이라고 뒤쪽에 살짝 또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R자 이온,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R자 이온 반응식인데, 얘들아 시험에 또 존나 잘 나옵니다.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몇 개 대 몇 개로 반응해? 그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몇 대 몇 반응이라고? 내가 시험에 내나 안 내나 보자. 나는 요거 중화이온 반응의 R자이온 반응식이,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난다 쪽에 초코파이 한 박스 걸게요. 2박스 어떠세요? 걸게요. 너 안 나온 데로 걸래? 저물 옆에 몰아서 있는. 염, 소금 염자를 쓰는데 그 염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난 걸 다 염이라고 불러요. 뭐가 만난다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수분이 증발했을 때 고체로 남을 수 있는 물질이면 다 염이라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금입니다. 난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너 안 나온다 걸래? 안 나온. 어떤 시험이에요? 나 진짜 한 상자. 지금 학교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안 나온다고 이렇게. 안 나온대? 네. 야, 이게 들었지? 적을게요. 적어놔. 자, 적어놓으세요. 초코파이. 적어놓으세요. 난 롯데 안 먹어. 오리온만 먹어. 네, 초코파이 한 박스가 얼마 지금? 요즘 12개짜리가 3,400원에서 3,800원 사이. 4,000원 좀 안 돼요. 뭐? 안내는 학교를 못 봤어요. 저희 학교 작년에 나왔어요. 응? 저희 학교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는 이게 시험 범위에 없었어요. 단 시험 범위에 포함될 때 얘기입니다. 왜냐면 작년 통합과학에는 중화반응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중학교, 너네 이전 선배들이 이거 중학교 때 배웠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안 나온 거야. 원래 이게 중학교 과정이었어. 아까 그랬잖아. 나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나왔던 거라고. 옛날에는 이게 중학교 아 네.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오지 이거. 내가 어떻게 보면 한 꽉도 아니고 한 박스를 걸었을까? 야, 초코파이 파티합시다. 자, 한 꽉이. 적어도 12개들이 한 상자로 사와야지. 4개짜리 번들 사갖고는 죽일 거야. 아 잠깐만요. 12개짜리. 그 12개짜리들이 요즘 한 4,000원 좀 안 해? 3,800원? 3,400원 요 사이? 기억해? 네, 증거 영상. 초코파이 하나씩? 그렇지. 이거 녹화됐어. 증거 영상이란 말이 있는구만. 이게 하나씩 나눠 먹자. 이거는 한 상자 이걸 사오라는 거예요. 이거? 나는 그거를 걸은 거고, 넌 그 앞에 빨간 상자를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전 이거 말하는 거고. 응, 쌤은 요걸 말하는 거고. 응. 내가 이겼어. 쌤 죄송한데 지금 이거 28,000원입니다 지금. 알아. 여태까지 25년 중에 내가 초코파이를 산 적은 딱 한 번 있어. 요즘 초코파이 별로 안 좋아해요. 수행에 시험을 냈다고 중간고사에 안 냈어. 씨. 근데 이 새끼들이 알면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서 내가 당한 거야. 수행평가 이걸 따로 시험 봤어. 근데 왜 쌤이? 그래서 시험에 안 냈대. 근데 왜 쌤이세요? 나는 나오다에 걸었는데 안 나왔잖아. 중간고사에 안 나왔잖아. 그때 난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안 나왔잖아. 수행을 봐서 안 냈던 거야. 근데 애들이 알면서 그걸 나한테 얘기 안 한 거야. 나 당한 거지. 사기 당한 거지.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상황을 모르니까 일단 그때는 한 사람만 요거 한 상자씩 사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때 8상자 사다 8상자면 딱 한 박스예요. 그래서 나 하나씩 나눠줬어. 근데 나중에 학생아 선생님 사실은요 수행해서 냈다고 안 낸다고 그랬었어요. 나 완전 사기 당했잖아. 이미 다 사서 주고 난 다음에 우리도 말하지. 시험 범위에 포함되고 수행으로 따로 보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 수행 평가 따로 볼 수도 있어요. 수행 받는데도 넣을 수 있겠잖아요. 수행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고. 근데 선생님이 그때 걔네들 학교에서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제일 쉽게 1.57. 자, 실질적인 예. 영상 H 플러스랑 CN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죠. NaOH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죠. OH 마이너스를 앞으로 써주지. 요거 요렇게 되면 물 되죠. 네. 그런데 Na 플러스랑 CN 마이너스는 사실 물 속에 그냥 이온 상태가 남아 있어요. 근데 물을 증발시키면 이렇게 NaCl 고체가 돼서 나오겠죠? 이렇게 산의 잘 기억해. 산의 음이온과
염기에 양이온이 결합한 요 물질을 염이라고 하는 거야.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이 결합하면 뭐가 돼?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이 결합하면 뭐가 되냐고? 어? 염. 뒤질래? 넌 염이라지 않았어. 너 내 말 똑바로 안 듣고 있지? 염이라지. 산의 양이온이 뭐니? 산의 양이온이 뭐냐? H. 정확하게 얘기해서. H 플라토. 염기의 음이온은 염기의 음이온은 Cl 마이너스. 바보냐? 얼마지? 바본데? Cl 마이너스가 어디서 나온 거야? 얘가 염기야? 아. OH 마이너스. 그래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만나면 뭐가 돼? 물. H2. 그래 물이 되지 염이 되지 않았잖아. 아. 바보. 그래서 내가 바보라고 그런 거야. 자,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이 만나면 물이 되죠.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면 염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낸다고 시험 문제. 그래서 요것만 단순 암기해서 응용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단순 암기만 한다고 틀릴 수도 있지.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이거를 그냥 써라가 서술형 문제였어. 이걸 써라. 그러면 중화점이 뭐냐? 중화점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알아야 돼. pH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너네 pH? 그럼 중학교 때 나왔던가? pH. 산성의 정도를 pH라고 해. 뭐라고? 산성의 정도. 그래서 pH를 구하는 공식은 이게 소문자 대문자예요. pH를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의 몰 농도예요. 저렇게 대괄호 표시해 놓으면은 화학에서는 몰 농도를 뜻합니다. 너네 아직 몰 농도가 뭔지 안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로그 배운 사람, 이거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면 10이 되고 로그 10은 1 되죠. 이렇기 때문에 pH 1 차이는 수소 농도 10배 차이예요. 그래서 pH의 범위는 0에서 14입니다. 내가 일부러 7을 썼어. 이쪽으로 가면 뭐게? 산성이 강해진다. 이쪽으로 가면 염기성이 강해진다. 딱 7만 중성입니다. 7만 중성이에요. pH가 1 차이면 수소 이온 농도 대괄호 표시가 몰 농도라고 했어? 10배 차이 나는 거고 pH가 2 차이 나면 100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pH가 낮아지면 산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산성이 강해진다는 반대로 말하면 염기성이 약해진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중화점이라는 건 딱 pH 7 요것만 중화점이야. 7.1 약한 염기야. 6.9 약한 산성인 거야. 어디만 중성이라고? 7만. 근데 대충 우리가 7에서 한 0.23 정도 차이면 우리 혓바닥에 못 느껴요 그거. 그리고 수돗물에서 0.68 이 정도 나와요. 수돗물도 0.65에서 거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약한 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물은 딱 7이 안 나고 7보다 조금 낮은 상태로 나옵니다. 근데 이론상 얼마만 중성이다? 7만 중성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는 숫자가 누가 더 많으냐요. 수소이온이 더 많으면 산성이고 숫자가 똑같으면 중성이고 수산화이온이 더 많으면 염기성이야.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해요. 중성에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는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중성에는 정확하게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양이온 수소 이온과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수산화 이온이 공존해요. 중성의 물에는. 그래서 없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보면 틀렸는데 개념상으로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개념상으로. 뭐한 H 플러스가 있으면 뭐야? 산성이죠. OH 마이너스가 있으면 염기성이죠.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둘 다 만나서 이렇게 물이 돼서 없어지고 개념상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만큼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산성에서는 누가 더 많고 수소이온이 많고 중성에서는 두 개 숫자가 같은 거고 농도가 같은 거고 수산화이온 농도가 더 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저기 10배 100배고 뭐가 10배고 뭐가 100배예요? pH 1 차이야. 그러니까 pH 5와 pH 6은 얘보다 수소 이온 농도가 10배 많은 거야. 얘가 낮을수록 산성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거 여기가 시험 범위니까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게 1에서 14가 아니라 0에서 14가 범위예요. 수소 이온 차이예요? pH는 수소 이온의 농도야. 뭐라고? 정확하게 수소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pH 1 차이는 정확하게 수소 이온 농도 혹은 수산화 이온 농도 10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화학을 배우면 POH가 뭔지도 배우게 돼요. pH가 이게 너네 원래 이거 중학교 때 살짝 나오거든? 요 공식만 빼고. 근데 안 배운 것 같아 다시 얘기해 준 거야. 자, 중화점이 결국 뭐야? 중성인 점이야. 중화점이 뭐라고? 중성 산성에다가 염기성을 조금씩 붓다 보면 어떻게 될까? 중성이 돼요. 그런데도 계속 보면 염기성이 돼요. 왜? 산의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몇 대 몇으로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계속 물이 돼서 없어지죠. 같이 없어지죠. 근데 계속 보면 어느 순간 중성이 될 거고 그게 중화점인 거야. 중화점이 뭐라고? 중성인 지점이 중화점이야. 쉽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산성에다 염기성을 붙다 보면 산성에서 중성 맞다가 염기성으로 넘어가겠지? 그래서 실제로 지시학의 색깔 변화로 중화점을 알아보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온의 개수를 정확히 카운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농도가 NaOH와 HC의 농도가 같을 때, 정확하게 퍼센트 농도가 같은 게 아니라 몰 농도가 같을 때, 뭐가 같을 때? 농도가 같을 때 1ml에 한 개씩 들어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오케이? 1ml에 몇 개가 들어있다가 정확하게 분자가 한 개 들어있다. 즉 HCl 1ml에는 HCl이 한 개, 2ml에는 1ml에는 한 개, 2ml에는 두 개. 즉 HCl에는 이 HCl 있다 보면 돼요.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얘는 H 플러스도 두 개, Cl 마이너스도 두 개 이렇게 있다고 카운트를 하라는 얘기야. 이건 예시로 보여준 거야. 그러면 요게 이제 기본이니까 그러면 두 개 있었으니까 HCl을 2ml 넣은 거야. HCl 몇 ml? 2mm. 즉 HCl이 2ml 있는데 농도가 같으면 몇 대 몇 반응이라고? 1대1 여기다가 NaOH를 얼마? 1 집어넣은 거야. 1ml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원래 얼마 있는데 HCl이 2ml니까 H 플러스도 두 개, Cl 마이너스도 두 개 있었어야 정상이지. 근데 거기다가 NaOH가 몇 개만 들어갔어? 한 개만 들어갔으면 OH 마이너스 하나랑 Na 플러스 하나가 되겠죠? 네.
그러면 몇 개 남아? 하나 남죠? 이거 두 개 그대로 남죠? 반응 안 하잖아 이 새끼. 네. 얘도 반응 안 하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어 아까? 알짜 이온이라고 불렀어요. 네, 5는 없어져요? 어? OH 마이너스에 5는 없어져요? 얘 한 개밖에 없고 얘 두 개밖에 없는데 1대1로 없어져. H랑 OH랑 같은 거예요? 어? OH 수산화 이온이잖아. 덩어리로 다니잖아. 여기 이렇게 괄호 쳐져서 한 덩어리로 다니는 거라고. 한 덩어리야. 아까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가 반응한다 그랬잖아. 네. 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봐? 요거 하나로 보는 거야. 반응식 봐봐. 얘하고 반응했잖아. O나 H 따로 반응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인데 요거 하나 있어. 그러면 1대1 반응은 요거 하나 남는 거 아니야.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어려워? 짝이 맞았으니까 빼는 거야 둘 다. 대신 뭐가 만들어져? H2O가 한 분자 만들어지겠죠. 요거 하나랑 만나서 물 하나 됐지. 수소 하나 남았지. 얘는 반응 안 하고 그대로 있지. 얘네들은 반응 안 하고 옆에서 멀뚱멀뚱 구경만 해. 그래서 이름이 구경꾼 이온이야. 농담이 아니고 진짜 명칭이 구경꾼 이온이야.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애 알짜 이온. 무슨 이온? 반응 안 하고 그냥 물속에 계속 녹아있는 구경만 하는 새끼는 이름이 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요거는 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원래 두 개의 HCl이 있어서 두 개의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요 다음에는 뭘 집어넣은 거야? NaOH도 몇 개? 두 개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두 개의 OH 마이너스에다가 두 개의 Na 플러스가 될 거니까 반응하면 물 몇 개 만들어져? 물 몇 개 만들어져? 2개. 그래서 두 개의 H2O 만들어지고 Cl 마이너스 두 개 그대로 남지. Na 플러스도 두 개 그대로 남지. 이 상태가 뭐가 되는 거야? 딱 그래. 모두 없어. H 플러스도 없어. OH 마이너스도 없어. 그럼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중성이죠. H 플러스가 남아있으면 산성, OH가 마이너스면 염기성인데 둘 다 없지. 그래서 얘가 중성이 되는 거야. 얘는 여기다가 이거 하나 더 집어넣지. 그 마지막 거는 그럼 뭐가 남아있어? OH 마이너스 하나 남을 거 아니야. 네. 하나 더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염기성이 돼야지. 그래서 BTB가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간점이 어디야? 여기가 중간점이 되겠지? 네. 되시면 돼요. 도대체 이게 뭐가 내용이 어렵다고 더 지우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완전 초딩식으로 가르쳐 준 건데? 이렇게 해서 얘네들 개수를 카운트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개수를 카운트할 줄 알아야 돼. 됐어요. 그래서 이온의 개수 변화가 나타나는 시험 문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 노란색이 없냐 왜? 초록 왜? 이 그래프는 똑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른 그래프 두 개가 될 거예요. 얘는 그림상 산성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여기다가 NaOH를 조금씩 첨가하는 거야. 오케이? 뭘 보고? 여기를 보고. Cl-가 그대로 있네. Cl-하고 H 플러스 있죠? 합치면 HCl이잖아. 네. 처음에 NaOH가 없을 때
NaOH가 하나도 없을 때 이렇게 있으니까 산성에다 염기성 조금 붙는 거야. 근데 HCl 중에 반응 안 하는 새끼가 누구지? Cl 마이너스야. 그리고 처음에 분명 있었는데 NaOH가 들어가자마자 숫자가 쭉 떨어져서 제로로 떨어져서 바닥을 기는 새끼 H 플러스가 될 거야. 그리고 처음에 넣어주자마자 숫자가 쭉 증가하는 새끼 들어갔는데 반응 안 하는 거 누구? Na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넣어줬는데 없어.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 그 OH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까? 중화점이야. 여기 부피가 V면 여기는 2V가 될 거야. NaOH가 딱 2배 들어가는 지점이 돼. 여기가 뭐가 된다? 중화점이 되시겠어요. 똑같은 그래프가 됐죠?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NaOH가 들었는데 HCl을 붙는다면 처음에 NaOH가 있었으니까 숫자가 안 변하고 그대로 쭉 유지되는 게 누가 돼? 아이고 좀 예쁘게 삑사리가 나고 쭉 가는 게 누구? Na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있었는데 줄어드는 거 누구? OH 마이너스. 그렇죠. OH 마이너스. 있었는데 줄어드는 거 줄어들어서 바닥을 기게 되는 얘가 누구? OH 마이너스. 넣어주자마자 바로 쭉 증가하는 새끼가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넣어줬는데 없다가 넣어줬는데 바닥을 기다가 중화점 지나서 나타나는 요 새끼가 H 플러스. 역시 얘가 여기가 중화점이 되겠죠? 여기가 V면 여기는 2V. 여기서는 HCl의 야 이렇게 되겠죠. Y축은 이온수가 될 것이고. 그래프 생긴 게 어때요, 좋겠네요? 똑같아요. 똑같죠? 뭐가 시험해낼지 나도 몰라. 저거 내는 사람 마음이야. 오케이? 그리고 기억 니은 티글 니은 기억 니은 티글 니은 뭐 기억 니은 티글 누구냐고 물어본다고. 산에다 염기를 보면 요 그래프가 나올 거고 염기에다 산을 보면 요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근데 결국 핵심은 뭐야? 중화 반응을 아느냐라는 문제예요. 결론.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건 둘 다 구경꾼 이온이야. 누구라고? 구경꾼 이온이야. 이렇게 처음부터 쭉 올라가는 새끼 두 구경꾼 이온이야. 안 변하거나 처음부터 변하는 거. 숫자가 변하는 거.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거. 알짜 이온이야. 이거 할 때 물이 만들어질 때 열이 생기는 걸 중화열이라 그래. 물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열이 많이 생겨. 뭐 할수록? 물이 즉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열이 많이 생겨. 그러면 이 이 과정에서 어느 순간 온도가 가장 높을까? 중화점인 요 순간의 온도가 가장 높게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중화점을 찾아라. 어디 찾으면 돼? 온도 제일 높은 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화점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 찾으시면. 그럼 지시학 보고 찾아도 되죠? 그게 제일 쉬워. 눈가리로 확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로 찾아? 저거. 중화점 찾기 1. 지시학을 이용한다. 중화점 찾기 2. 온도 어떤데? 높은 지점 3. 전류가 가장 약한 지점. 중화점에서 이온의 농도가 가장 낮아요. 이온이 가장 적어. 그래서 전류가 가장 적게 얻어요. 이게
사실 이거 말고 부피 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안 가니까 중화점 찾는 세 가지 방법 기억하세요. 고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줘놓고 중화점을 찾는 방법으로 뭘 이렇게 짜증 것을 몰라나 이딴 건 나올 수 있어. 됐죠? 지금 줄 거야. 이게 그 실질적인 예입니다. 지금 보면 HCl과 NaOH를 합쳐서 12야. 합쳐서 얼마? 12야. 그러면 여기에 H 플러스 몇 개 있을까? 아까 1mm다 몇 개 있는 걸 수학했어. 하나라 그랬지? 근데 몇 미리 넣었어? 2mm. 그럼 몇 개 있을까? 2개. 그러면 요거 섞으면 누가 얼마나 남을까? 연기. 즉 이건 염기가 돼. 왜? NaOH 훨씬 많이 들어갔잖아. 네. 그러면 요 A용에게는 H 플러스가 남을까 안 남을까? 안 남아요. 안 남아. A에는 H 플러스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근데 Cl 마이너스는 얼마 남아 있을까? 2개. 두 개가 그대로 남아. 그리고 Na 플러스는 몇 개가 있을까? 10개. 10개가 있을 거야. OH 마이너스는 8개. 그렇죠. 끝났다. 너는 이해가 끝났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별거 아닌데 나 설명 다 했잖아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 중화만 갖고 1mm당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끝 아니야? 그러면 B 지점에는 얼마를 집어넣습니까? 3. H 플러스 몇 개 있을까? 당연히 없죠. 누가 더 많아? OH 마이너스 더 많으니까. 그러면 Cl 마이너스는 몇 개 있을까? 4개. 4개 있을 거야. Na 플러스는 8개. 8개 있을 거야. 왜? 팔만큼 집어넣는데 Na 플러스는 반응 안 하고 남았을까? 그럼 OH 마이너스 몇 개 남았을까? 4개. 그렇죠. 왜? 8개로 하고 4개하고 반응해서 1대1 반응해서 없어질 테니까. C는 H 플러스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Cl 마이너스는 6개. 6개. Na 플러스 6개. OH 마이너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중성이겠네. 깨달았다. H 플러스도 없고 Cl 마이너스도 없으니까. D는 H 플러스 몇 개 있을까? 4개. 4개. Cl 마이너스 8개. 8개. Na 플러스 4개. 4개. OH 마이너스 없어요. 2는 8개. Cl 마이너스 10개. 2개.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없어요. 깨달았어. 그래서 첫째 중화점을 찾는 문제. 근데 온도가 높은 걸 찾아라. 전기가 제일 적게 흐르는 점을 찾아라.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 중화점은 어디? C지. 그럼 B는 어떤 상태야? 아니야, B는 무슨 상태야?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B는 뭐야? 누가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 염기가 맞아. 대답을 해도 돼. 틀리면 어때? OH 마이너스 남았잖아. 염기야. 그래서 이렇게 해요. B를 중성으로 만들려면 누구를 얼마를 더 넣어야 돼? HC를 몇 미리 더 넣어주는데 3이 그렇게 답변이 나온 거야. 여기에 얘를 중성 만들려면 NaOH를 8개 더 줘. 부족한 만 남아있는 H만큼 넣어주면 돼요. 사실 중화점을 찾아라 아니면 여기에는 누구 이온이 남아있고 요거 한 단계 더 가면 얘를 중화시키려면 누구를 얼마 더 집어넣어야 되게 요렇게까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혹은 요 B에는 남아있는 이온이 누구게 예. C에는 예. 그럼 요거 이온 다 합치면 몇 개냐? 여기는 16개, 여기는 12개. 중화점에서 이온 개수가 제일 적다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이온 농도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전류가 가장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이거 누구 남았게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거 아니야? 결국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농도가 같을 때 1ml당 몇 개씩 있다? 하나씩. 근데 주의사항 이런 새끼들 이온이 되면 H 플러스가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온을 정확히 알아야 돼. SO4 마이너스는 몇 개?
이 말에서 한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염기의 이온화를 정확히 알아야 중화 반응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HCl하고 NaOH 따졌을 때 얘가 농도가 2배면 얘를 2배 집어넣어야지 농도가 똑같은 중화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농도를 2배 내지 3배, 4배 차이 나서 누구를 얼마나 더 집어넣어야 되냐 이런 거 낼 수도 있는 거. 농도가 같으면 어떻게? 1ml당 몇 개? 하나 들었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편합니다. 단 이런 거는 수소이온 2개씩 내놓네? 그럼 몇 배? 2배 계산해 주시면 돼요. 온도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 A, B, C, D 중에 온도 제일 높은 데 어디? C C. 전류가 제일 아르는 데 어디? C C야. 중화점이 지시약으로 갖다 찾아도 되지만 뭐로 찾아도 된다? 온도나 전류의 세기로 찾아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중화점이 온도가 가장 높다. 왜? 세 글자는 누구 때문에? 중화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중화열 이게 중화 반응의 이용입니다. 중화 반응의 이용 다음 시간에 아까 좀 딴소리를 좀 해느냐고 그 뒤에 한 페이지 반 남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